오늘 나가야 될 단원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자, 2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까지 계속 끌고 갈 거니까 잘 확인해 봐. 일단 운동량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거든. 운동량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정의를 해.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일단 속도를 갖고 있어, 그지? 그리고 그 속도를 변화주는 건 분명 힘일 거고,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이러면 질량을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정의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운동량이라는 값이 됩니다.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고 V고 미터 퍼 세크겠지. 당연히 그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할 거야. MVP. 됐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좀 봐야 돼. 요걸 우리가 속도라 부르고 운동량이라 한다면 우리 속도가 분명 벡터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벡터라고 불러. 그럼 벡터 관계에서 이 둘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쌤이 시간당 속도를 이렇게 놔볼게. 무슨 운동하고 있어? 금속 운동을 하고 있어, 맞지? 얘가 몇 미터 퍼 세크에? 4미터 퍼 세크에. 근데 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럼 이 운동량 얼마일까? 8kg 미터 퍼 세크가 맞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맞지? 대신 이 세로축이 뭘로 바뀔까? 이렇게 바뀌겠지. 뭘 알았어? VT가 PT네. 이거 알았잖아. VT 그래프가 PT 그래프라고. 우리 VT에서 뭐 말했어?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애가 VT라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겠지만 다 VT를 딱 그려보면 출제자가 뭘 묻는지 보여. 알겠니? 근데 거기에 질량을 알고 있으면 뭣도 알아낸다는 얘기지? PT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 운동량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한번 가볼게. 잘 봐. 등속 운동이지만 자, 이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이건? 등가속 운동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값을 얼마로 잡았냐면 얘를 5로 잡고 얘를 10으로 한번 해볼게. 10. 됐어? 당연히 가속도 얼마겠어? 2겠지. 초당. 이해 갔어? 질량을 4kg 할게. 4kg. 질량을 4kg. 됐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시간 그대로 5초잖아.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요게 얼마일까? 사실이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얘를 AT로 바꿔볼게. 미분이잖아. 가속도가 5초 동안 변해 안 변해? 일정이 얼마로? 2로. 여기까지. 이 한이 저기? 근데 F 이꼴 뭐였어? M, A였잖아. 힘이 얼마일까? 8N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 5초 그대로 내려. 그리고 여기가 누구야?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말이다. 돌리는 거야. 이 그래프 4개를 돌리면 오늘 문제는 다 맞춰.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무슨 관계인가 봐봐.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지금 MVP만 딱 배운 거거든. 근데 앞에서 우리가 VT를 그려봤으니까 PT도 비례한다 그러면 저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기울기가 어떠냐 이거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우리 일정한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속도 얼마로 일정했어? 2로 일정했다는 걸 그래프를 그렸어. 자, 근데 말이야, 이것도 기울기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거 기울기 얼마나? 8. 얘들하는 거야. 힘. PT는 기울기가 힘이 들어가는 얘기지. 이렇게 되니? 그러면 시간이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하게 받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만 돌릴 줄 알면 역학은 다 맞죠. 문제.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프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럼 이제 확인해 볼까? 이 기울기가 미분돼서 가속도 되고 PT 기울기가 미분돼서 힘이 되었다고 치자. 반대로 접근시켜 볼까? 요거 면적 얼마나? 10 나오지? 결국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다? 10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접근할 때 처음 속도를 1로 준다면 5초 때는 11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럼 마찬가지 얘도 FT 그래프 면적이 40이다. 봤더니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던 거야. 이해 갔냐?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니들 통합과학 배웠잖아. 그지? 통합과학에 나오는 문제는 이거 4개 돌리면 다 맞춰. 왜? 이게 충격량입니다. FT 그래프가 충격량이야. 면적이. 많이 봤지? 이거 PT로 바꾸면 문제 다 풀려. 그래서 니네한테 PT를 주고 몇 미터 갔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문제를. PT를 주고 몇 미터 갔어?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뀐 다음에 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평균 얼마 이거? 5잖아. 0 더하기 10해서 곱하면 25m가 다른 거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노력해봐. 자, 그러면 일단 운동량이 저거라는 정의는 받고 단위까지 우리가 봤어. 벡터였던 거지. 자,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이 운동량이 지금부터 변할 거라는 거지. 잘 봐봐. 자,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질량이 변해도 운동량은 변하는 거야. 맞지? 질량이 변하는 걸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기차가 그지? 막 달리다가 그 뒤에 있는 객실 칸이 양이라고 하는데 그걸 끊어. 그렇게 분리되면 또 운동량이 양쪽으로 퍼지겠잖아. 이해 갔어? 또 하나, 진짜 입자로 생각한다면 핵 붕괴가 일어나든지 핵 융합이 일어나든지, 그치? 이러면 질량이 변할 수 있지. 얘는 출제가 안 된다. 니네한테는. 뭐가 나오냐 시험에는 속도가 변한다. 얘가 시험에 나와. 속도가 변한다. 이게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미 우리 속도가 변하려면 가속도가 있어야 되고, 가속도가 있다는 건 원인이 뭐다?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량이 변한다는 건 뭔 뜻이냐? 힘이 개입됐다는 얘기야. 운동량이 변한다는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운동량이 변하는 거에 질량 변화가 안 나온다면, 속도 변화만 나온다면 결국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우리가 맨날 늘상 얘기하잖아. 가속도는 결과인데 뭐 때문에 나오는 거다? 힘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난 사실 결론만 딱 내고 들어간다면 이 운동량 자체가 보존된다는 얘기야. 그걸 오늘 증명해 볼게. 운동량이 보존된대. 우리는 얘를 보는 거야, 얘를.
운동량 보존을 지금부터 증명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여기 또 다른 물체가 있고요.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충돌을 할 거야. 알았니? 얘는 2km짜리고요. 이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 역시 얘는 2km짜리인데 전기였던 거지. 자, 충돌하는 물체가 셋이 충돌할 수도 있고 넷이 충돌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걸로 거의 규정을 지을 거야. 그러면 충돌하는 물체 사이에 운동량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PA는 얼마가 될까? 운동량 PA는 얘가 되는 것이고 이거야. 맞지? PB는 얼마가 돼? 0이다라는 얘기지. 0. 그럼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20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게 보존되더라는 거야. 그 운동량이 보존되더라는 거야. 자, 총 운동량의 합이라 해보자. 합. 이것을 보니까 운동량 합은 결국 얼마가 나오더라? 이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뭐 총이라면 뺄게. 어차피 시그마 들어가는 거. 합은 이거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얘가 충돌하는데 왜 그런가 증명해보자. 내가 땅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A고 B란 말이지. 그러면 A는 B를 밀게 될 거야. 이렇게 A는 B를 밀게 될 거다.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 되겠지. 둘의 힘의 크기 어때? 같다는 얘기야. 자, 충격력이라고 불러 이거를. 그리고 뉴턴의 제3법칙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똑같을 거야. 시간 어때? 당연히 똑같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면적이 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결국은 A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줄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B는 늘어날 거야. 이해 갔어? 근데 동일한 힘의 크기로 반대와 정방향으로 받는다면 얘는 잃을 거고 얘는 얻을 거야. 그게 F 곱하기 델타 T라고. 똑같은 걸 잃었는데 그걸 똑같은 애가 가져갔단 말이야. 다른 애가, 반대편 애가.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냐? 보존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후에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돌의 종류를 결정지을 거야. 실제로 우리가 충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운동량 보존은 모두 성립을 하는데 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결국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까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다 얘들아. 운동 에너지를 카이니틱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운동량 mv 값을 뭐 v에 대해서 적분하면 저렇게 나와. 근데 에너지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여기 에너지 얼마 나와? 일단 A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얘만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결국 해서 얼마? 100줄의 에너지가 얘들 에너지의 전체야. B는 가만히 있잖아. 그럼 이런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까지 성립을 해서 완전 탄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봐봐. 이러한 충돌이 있거든. 이런 충돌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충돌 후에 자, 충돌한 누구는 A는 2kg짜리가 어떻게 돼 있다?
정지를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운동량을 얼마나 손실했니? 20만큼을 손실했으면 B가 그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B는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야? 10m/s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다면 얘 운동량은 20kg/m가 되어서 운동량은 보존되었지, 그지? 그럼 에너지도 어떠냐? 보조. 그래,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잖아. 이 두 개가 모두 성립하면 운동량도 보존되지,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면 완전 탄성이라고 부르고, 이건 너희들 이제 역학 뒤에 연력학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 이상기체들이 다 이런 충돌을 해. 이런 충돌의 특징은 빛이나 소리가 나면 안 돼. 기체입자들이 가서 어떤 뭐 실린더 벽면을 충돌할 때 혹시나 선생님들이 콩콩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겠지. 맞고 소리가 전혀 나면 안 돼. 튀어나올 때 속도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다. 알았어? 실생활에서 가장 이거랑 비슷한 애가 당구공이야. 근데 당구공 세게 치면 무슨 소리 나? 딱 소리 나잖아. 어차피 걔도 완전 탄성 충돌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두 번째 충돌, 마찰도 이게 마찰도 없어야죠, 당연히. 실제로 두 번째 충돌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지.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충돌은 어떤 충돌이냐면 충돌 후에 이런 모습인 거지. 자, 여기 A가 있는데 A가 2km짜리인데 속도가 이렇게 준 거야. 이 운동량 얼마겠어? 8kg/m가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얼마가 줄었어? 이만큼이 줄었을 거야. 맞지? 처음에가 20이었는데 8이 됐으면 12만큼이 줄었잖아. 그걸 누가 가져가야 되겠냐? 여기 있는 얘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게 속도 얼마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속도가. 그래서 B의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12kg/m가 되어야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느냐?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야. 충격량이 동일하니까. 잃고 얻음의 그 차이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얘 운동 에너지 얼마 나와? 얘 운동 에너지는 자, 결국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지워지잖아. 16J이 나오겠지. 그럼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 나올까? 36. 어차피 이거의 제곱이니까 둘이 합치면 52J이 되지. 그죠? 결국은 얘는 에너지가 손실됐어.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아. 이런 충돌이 비탄성 충돌이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자.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충돌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배웠던 운동계하고 관련이 깊어. A, B가 같이 달리는 거야. A하고 B가 2kg짜리가. 그래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잖아. 처음에 총량이 20이었으니 얘도 20 나와야 될 거 아니겠냐? 속도 얼마 나올까?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 그랬더니 일단 운동량 보존됐어. A는 얼만큼을 잃었어? 아니지. 10. 10만큼 잃었어. 그럼 B는 어떤 10만큼 얻게 된 경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의 값이 되거든. 얘가 잃은 값을 얘가 가져갔다 이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도 충돌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A는 충돌의 속도가 줄었으니까 어차피 같은 운동이니까 속도는 동일할 거 아니야? 얘는 얼만큼을 잃었다? 10만큼을 잃었다면 결국 B는 10만큼을 얻게 된 거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이 얘기지.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얘들? 전체 운동 에너지 구해보자. 4kg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50조울이야. 딱 반으로 준 거야 에너지가. 얘가 제일 많이 줄지.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얘들 둘의 상대 속도 얼마로 나오겠니? 0이죠. 얘는 얼마 나올까? 2죠. A가 바라봤을 때 B는 2고요. B가 바라봤을 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너희들 ST 그래프에서 이렇게 상대 속도 직선 나왔던 거 기억해? 앞에 풀었던 거 그런 내용이거든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굴 들어갈 거냐면 요걸 들어갈 거야. 델타 P. 요가. 이 둘이 왜 같냐? 이미 근데 우리는 말이야 델타 P라는 게 이거라는 거 알았잖아 니네들. 그치? 그래서 바로 옆장에서는 그런 값에 대한 변화를 볼 거야. 자 이제 그럼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다면 어떤 방면은 나오느냐? 요거 한번 보고 가봐. 자 우리가 운동량 보존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정지 상태에서의 운동량 보존이야. 정지 상태. 자 여기서 쌤이 이렇게 두 수레를 동일한 수레를 두 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자 동일한 수레 두 개를 놓고 여기다가 C를 싹 엮어 놓은 다음에 용수철을 여기다 압축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용수철을. 그리고 여기를 A, 얘를 B로 놓는데 B 쪽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담아놨어. 모래주머니. 그렇다면 우리는 운동량 총합이 얼마냐고 지금 상태가. 정지니까 0이잖아. 정지 상태니까 0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C를 끊을 거야 이제. 이 고정된 C를 탁 끊을 거라고. 그러면 이 압축된 용수철이 힘을 발휘하겠지. 탄성력을 발휘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수레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할 거다. 그러나 운동량은 어떻다고? 보존된다고. 그렇다면 누구 속도가 빨라야 되냐? 왼쪽. A 속도가 빨라야 돼. 질량이 적으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 MA보다는 수레 B의 질량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점으로 인해서 달린다면 아무래도 누구가 이 A 수레가 알았어? 이쪽으로 달리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 L이 있을 거 아니야. L이 이렇게 거리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있겠냐? 수레 B가 있겠지. 수레 B가. 그럼 얘도 속도가 VB가 있겠는데 얘들의 이동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L'으로. 결국 매 순간 속도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된다고? L이 L'보다는 어떻다? 길다. 하지만 이 값과 이 값은 어떻다? 같다. 절대값은. 이해 갔니? 니네한테는 오른쪽에 뭐로 나오냐? 중간에 애들이 빙판길에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미는 게 나오잖아. 그런 거야. 질량이 좀 더 큰 애가
미는 작용점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거리가 짧고 그건 속도가 느리다는 의미를 갖는다 라는 표현으로 써놨어. 그리고 봐. 두 물체가 합치는 바로 밑에 경우는 완전 비탄성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준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충돌의 종류도 선생님이 자세히 다 써준 거야. 니들은 충돌의 종류는 안 나올 거다. 근데 내가 왜 여기를 충돌을 이렇게 다 보여줬냐면 운동량 보존을 봐라는 거야. 운동량 보존을 봐라. 알겠니? 자, 참고. 이건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겠지만 노트 왼쪽에 써놓고 꼭 기억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쓰잖아. 그지? 이걸 운동량으로 표현해 볼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네. 그지? 이건 이거와 같은 거야. 알았니? 이걸 쓰는 경우도 있어. 알았어? 쓰다 보면 좀 편해. 적어놓고 꼭 알아둬 이건. 알겠지? 자, 이제 넘겨봐. 자, 44쪽 1번 운동량에 대한 설명이야. 운동량은 크기만 있다, 스칼라다. 아니야. 방향도 있어. 그래서 벡터인 거야. X. 질량이 같다면 속도 크면 운동량 크지요, 당연히. 그리고 매번 이런 문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물체의 질량과 운동량의 크기는 관련이 깊죠. 사실은요, 우리가 만약에 충돌하기 전이라면 대부분의 물체들의 운동량은 등속운동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관성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물론 운동량과 관성은 전혀 다른 물리적인 관점이죠. 관성은 성질이고 물리량은 말 그대로 양적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그 운동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무슨 법칙에 속한다? 관성의 법칙에 속하는 거죠. 그때 속도가 동일하다면 질량 큰 애가 관성력이 컸다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관련이 깊습니다. 두 번째, 500g짜리 단위 환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볼까요? g으로 놓으면 안 돼요. 킬로그램으로 갖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0.5kg 곱하기 10이라고 해줘서 운동량은 5kg/m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그래프는 다 바꿔봅시다, 우리가 한번.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PT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VT하고 AT하고 FT까지 가봅시다. 다 바꿔버리자고. 얘 질량이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2kg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2kg. 그럼 얘를 VT로 바꾸게 되면 나누면 되잖아요. 어차피 MV가 A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4가 되고요. 시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3.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맞죠? 다음, 얘를 아래로 내리게 되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일단 우리는 얘를 AT로 바꿀 수가 있어요. AT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맞지? 그 다음 FT로 얘를 바꾸면 서로 비례관계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될 때는 F 이꼴 MA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3초는 시간은 그대로 놓고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말은 요 면적,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보통 요 2라는 값 있죠? 이거 MA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요. 여기다가 3세크를 곱해봐. 여기 지워지거든. 알죠? 그래서 결국은 단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V0를 2로 놨기 때문에 얘가 8이 된 거예요. 0이었다면 그냥 6이에요. 이게 같죠? 마찬가지겠죠? 이 면적이 뭡니까? 3초 동안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요로 갈 때 무엇을?
V0를 뭐로 놨다는 거죠? 1로 놨기 때문에 낮은 속도가 4가 된 거예요. 고로 1과 4는 2분의 5죠. 평균 속도 곱하면 2분의 15. 이게 나오는 거지. 7.5m. 아시겠습니까? 1번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그래서 4가 정답이에요. 요게 그 저기 P 그래프에서 네. V0를 2m/s로 잡아서 초기값이 1. 이건 P는 2kg/m/s. 소리 P0죠. P0. P0를 2kg/m/s로 잡았어요. 표현. 다음에 1번은 그래프 했어요. 그래프 기울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기울기? 뉴턴이죠. 2m.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힘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충격력. 충격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 2뉴턴. 이해갔습니까? FT. 다음에 3번. R자임의 크기는 2뉴턴으로 일정하다. 맞죠? 그래프상에서. 다음. 물체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1입니다. 1. 알았죠? VT로 바꿨을 때. 그리고 가끔 이동거리까지 물어봅니다. 자, 4번. 직선상에서 V1의 속도로 운동하는 A가 V2로 운동하는 물체와 충돌했습니다. 이거 질문 잘 들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A, B의 운동량을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운동량이 A가 커서 충돌하는 거 아닙니다. 속도가 빨라서 충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도는 V1보다 V2가 빠르다라는 힌트예요. 이게 A가 B보다 운동량이 크다라는 힌트가 아닙니다. 왜요? A는 충분히 1kg이면서 2m/s가 될 수 있어요. B는요 100kg이며 1m/s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충돌을 하겠구나. V1이 V2보다 크구나. A가 받은 힘의 방향은 당연히 왼쪽 방향이 되겠죠. B가 A를 미는 힘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A와 B 운동량 크기는 각각 어떻게 되느냐고요? A는 감소하고, 맞죠? B는 증가하겠죠. 둘이 이꼴이에요. 감소한 운동량, 증가한 운동량이 동일하다. 다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어떠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까? 자, 이 물고기가 튼실한 놈이에요. 9kg짜리 물고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8m/s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 방향에서 2kg짜리 물고기가 2m/s로 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잘 봅니다. 조금 이따 이렇게 됐어요. 무슨 충돌이에요? 합쳐져서 가는 거니까 완전 밑에. 그래, 이게 완전 미탄성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얘가 11kg인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얘가 있잖아. 하늘 날아간 물고기가. 맞지? 그럼 이 속도 어떠냐는 거죠. 운동량 보존이라니까요. 조심할 건 얘 얼마입니까? 얘를 기준으로 놓으면 끝까지 기준 놓으세요. 얘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4.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이 합치면 68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합쳐져서 운동량이 68kg/m가 뭐 해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결국은요, 11kg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68kg/m가 되느냐. 11분의 68이 정답이죠. 운동량 보존은 어디든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본 거야. 자, 5번 보세요.
충돌 전에 운동량합 얼마일까요? 방향 똑같죠? A가 10이죠. B가 8이고 합쳤더니 18입니다. 맞죠? 충돌 후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존돼야죠? A 얼마예요? 2죠. 그러면 B는 16이 나와야 돼요. 속도 얼마일까요? 4입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야. 분명히 얘들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까지 보존되려면 웬만하면 질량이 동일해야 돼요. 기본 조건에. 아시겠죠? 그래서 4m/s 정답이고 6번. 이런 충돌이 무슨 충돌이라고? 완전 비탄성. 운동의 에너지가 최대로 소모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kg짜리 물체가 3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면 이 충돌 전의 운동량은 6인 거예요. 운동량. 근데 충돌 후에 전체가 3kg네요. 당연히 6이 나와야 돼요. 속도 2m/s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뭐냐? 이제 우리는 이런 충격을 운동량의 변화가 과연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결국 그건 충격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충격력은 제3 운동법칙인 작용반작용을 따른다. 거기에 충돌한 시간까지 곱하면 뭐가 나온다? 충격량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요거 관계다. FT 그래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고등학교는 통합과학기는 뭐 배웠어요? 유리잔을 떨어뜨려 이러잖아요. 유리잔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볼까? 지표의 다 기전 속도는 어떻다? 같은 높이에서? 동일하다. 자연학화 시켰으니까. 그럼 얘들은 유리잔의 질량도 있을 것이고 유리잔의 속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었느냐? 여기는 뭐였고? 시멘트였고, 자 여기는 뭐다? 방석. 양탄자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유리컵이 떨어지는 거죠. 유리컵. 동일한 유리컵, 질량이 동일하고 높이도 똑같아. 높이. 이 높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지 상태에서 얘들을 떨어뜨린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 닿기 직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충돌 전이죠. 충돌 전. 알았어요? 이때 속도가 둘이 어떻다? 동일할 겁니다. 결국 얘는 M이라는 질량을 동시에 갖고 있고요. 땅에 닿기 직전에가 V라면 얘도 V다라는 얘기죠. 결국 시멘트나 양창자나 이 컵의 델타 P 값은 동일한 거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야 돼. 운동량에 반대로 힘을 받을 거니까. 근데 이겁니다. 잘 보세요. 시멘트가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그린다면 누가 작용하는 힘?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 양탄자가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죠. 왜 그러냐? 결국 시간 때문에 그렇다. 얘는 충돌 시간이 어떻고 짧고 얘는 어떻다. 결국 뭐예요? 얘는 어떻게 땅 깨지는데 얘는 푹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력이 적어진다. 우리가 그려보면 얘들이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두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뭐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가 나온 애는 누구다? 시멘트고, 요렇게 그래프가 나온 애는 누구다? 양탄자인데 이들의 면적은 어떻다? 같더라는 거죠. 델타 P.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 시간이 길어서 결국 항상 그 평균 힘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이 피크 중앙입니다. 이 값이 결국은 얘다 이거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요게 평균 힘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얘다. 이해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봤다. 그래서 FT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FT는 AT로도 바꿀 수 있죠. 질량을 알면. AT는 뭐로도 순환될 수 있다? VT. VT는 다시 PT. PT는 다시 FT 돌려면 돼. 아시겠어요? 거기 있는 문제들이 다 그거예요. 45쪽에 뭐 오른쪽 날개글 잠깐 볼까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이거 그려놨네. 이거 그때 여러분 얘 면적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알았니? 뭐 이 면적이 뭐 이동거리 아니야. VT만 중요한 거고 여기는 기울기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 기울기가 뭡니까? 델타 t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요 델타 p라고 하는 거 힘 곱하기 뭐예요? 그래서 이거 치환시키면 얘가 이렇게 돼요. 식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결국 PT 그래프의 직선 기울기는 무엇이다? 힘이다. 알았니? 그래서 저걸 진짜 VT처럼 이렇게 그려놓기도 해.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알겠냐?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그려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물어봅니다. 물지 않아요. 자, 여기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넘겨보실래요? 자,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충격량, 임팩트인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F라 불리우는 누구? 충격력에다가 무엇을 곱한 값이다? 시간의 변화를 곱한 값입니다. 맞죠? FT 면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이 값을 크게 하려면 얘를 키우거나 얘를 키우면 되겠죠? 실제로 얘를 키우는 것들은 무기가 그래, 무기가. 권총의 나이프 총관은 짧은데 장총, 소총이라고 하는 긴 관을 갖고 있는 애는 어때요? 그 충격량이 상당히 크겠죠? 근데 봐요. 과학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똑같은 총열인데 시간을 동일한 시간이라도 이 물체가 운동량을 최소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자체 회전을 시키면 된다는 걸 알아냅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총열에 홈을 파요. 그럼 총알이 돌아서 나가요. 거길 따라가다 보니까. 총알은 이렇게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누구 운동이냐? 태양계가 그렇게 은하를 돌아요. 돌면서. 그 도는, 그러니까 태양도 스스로 돌잖아요. 자전하는데 모든 행성들도 서의 동으로 같이 자전하거든. 아마 이런 별의 탄생 성문설에서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태양계 자체가 또 회전을 하면서 돌아요. 은하 주위를. 엄청 빠른 속도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뭐 139억이라고 하잖아요. 우주 나이가 지금 7억 9억인데 지금 태양 나이가 49억이래요. 지구 나이도 그 정도 된 거죠. 그럼 태양계가 그 정도로 계속 운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결국은 그게 자체 나선 운동 때문에. 자전 운동. 그 총알도 그렇게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스피드를 많이 멀리는 가겠죠. 근데 상처에 너무 큰 좀 스쳐 지나가도 떨어져 나갈 정도에.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이 요만한데 뒤는 커요. 돌고서 막 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국제해박으로 제재를 했어요. 초당 토크 감는 수를 이 정도로 하자. 라고 무기 체계도. 지금 거기 있는 거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시간을 길게 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트로크로 뭐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쏜다. 그럴 때 이 스트로크를 길게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길게 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굳이 충격력이 어떤 물체를 날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흡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유도의 낙법 같은 거. 몸을 오랫동안 굴리면 어떻습니까? 충격이 완화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충돌과 충격 완화. 그 얘기입니다. 충돌을 했을 때, 보세요. 맨 밑에 그림도 있지만, 벽에 충돌하는 것보다는 집단에 충돌하는 게 피해가 덜하다. 자,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자동차가 충돌을 하면 멀쩡해야 좋은 차라고 했어요. 시골에서. 안 부서져야, 야, 이거 튼튼한 차네.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알바를 할 때 종로에 지금은 없어진 영화관이지만 단성사라는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맞은편에 피카디리가 있었고. 근데 종로 단성사 있었어요.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아니에요. 이게 그 되게 오래된 영화관이었어요. 근데 거기 옥상에서 이제 쉬려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종로 사과가 보이거든요. 그쪽에. 차가 두 대가 오는 건데, 밤인데, 왠지 둘이 충돌할 것 같은 거야. 하나는 갓그린저였고, 하나는 좀 외제차였어요.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이 어느새 충돌할 것 같더라고. 근데 둘이 진짜 충돌했어요. 딱 하고 충돌했어요. 근데 진짜 그 외제차는 라이트에 비치는 것만 알잖아요. 이렇게 라이트 착살이 난 거야 차가. 근데 가크레이저는 탁 라이트가 똑바로 비치고 충돌하고 탁 서있어. 얘는 막 바퀴 옆으로 돌고 해갖고 막 착살이 나 있고. 근데 그 스포츠카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막 떠들고 혼자 막 그다니고 공준호 박사하고 전화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크레인저 아저씨는 안 내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앰뷸런스가 오고 그랬는데 느꼈죠. 자, 둘이 충돌을 하면 충격량이 어떨까? 똑같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한쪽은 자동차가 어느 정도 다 흡수한 거죠. 작살이 난 거. 그럼 사람이 덜 받는 거예요, 충격을. 위쪽은 자동차가 멀쩡했다는 건 모든 충격이 운전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이제 아는 후배가 있어서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사고가 고속도로에 사고 났는데 차가 멀쩡하다. 그럼 사람 100%를 죽는 거예요. 멀쩡하네. 그럼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막 이럴 때는 이 안전벨트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앞유리가 뻥 뚫려있을 때 튀어나간 거지. 그래서 고속도로 밖에서 막 수습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제 차를 이렇게 너희들이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차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본넷에 열어볼 거 아니냐? 얘가 꽉 찬 애보다는 이렇게 느슨하게 배치되어 있는 애들. 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그렇게 변했는데 옛날에 자동차는 손이 안 들어갈 정도였어. 꽉 차가지고 물을 뿌리잖아? 한참 있다 비서 뚝뚝 떨어질 정도. 그렇게. 그러면 충돌하면 공간이 없잖아. 그 충격이 그대로 운전자한테 가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차들은 공간이 넓게 확보돼서 맞았을 때 얘를 데미지를 흡수하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시간을 길게 잡으면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도 충격력은 적게 다가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술에서 낙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결국 시간은 누가 길었다는 거예요. 양탄자가 더 긴 거야. 그랬더니 작용 반작용의 힘이 적게 나타나더라. 그걸 충격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딴 거 없어요. 이 세 개 돌리세요. 그래. 그럼 끝나요. 자꾸 연습해 보십시오. 알았습니까? 네. 자, 넘겨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물체의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질량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PT는 못 그려요. 하지만 얘가 0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은 아마 15만큼 변했을 겁니다. 지금 상태는 15 뉴턴 세크라고 하는 거예요. 15 뉴턴 세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같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2번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 맞습니다.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물체가 충격량을 받자면 물체의 운동량이 당연히 변합니다. 왜? 운동 방향이라는 속도 방향과 힘의 방이 일치냐 반대냐에 따라서 운동량은 확실히 변합니다.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다면 당연히 변화량 크고 충격량 크죠. 다음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동일합니다. 뉴턴 세크, 킬로그램 미터 파 세크 동일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10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았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10이라는 얘기예요. 10kg 미터 파 세크. 변화량은 바로 10kg 미터 파 세크가 정답입니다. 자, 가만히 쥐고 있던 질량이 0.5kg짜리 공에 0.1초 동안 힘을 작용했더니 공이 20의 속력으로 날아갔다. 이때 공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그러면 너희들은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보세요. 처음에 0이었는데 0.5kg짜리 나중에 얼마가 된 거죠? 10kg 미터 파 세크가 된 거야. 이해가니? 운동량 변화량이 10kg 미터 파 세크가 됐다는 건 10뉴턴 세크의 충격량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거기를 몇 뉴턴으로? 0.1초 동안에 움직였다면 얘는 몇 뉴턴이 돼야 돼요? 100뉴턴이 돼야 돼요. 100 곱하기 0.1초. 이해 갔습니까? 네. 5번. 자, 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이 같다. 동일한 높이, 동일한 질량이라면 자유낙하 시에 동일한 속도 변화가 일어났을 거니까. 맞죠? 네.
충돌 전후의 운동량 변화는 같습니다. 동그라미. 평균이 다르죠. 이게 충격력인데 같았으면 둘 다 깨지거나 둘 다 안 깨졌겠죠. 그래서 X 최대 힘의 크기. 아이고 야 2번이 X인데 3번이 그죠? 4번 유리컵이 힘을 받은 시간은 마룻바닥보다 방석 위에서 더 길으니까 안 깨진 거죠. 맞습니다. 자,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가 뭡니까?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 리얼 빼고 기억, 헬멧. 됐죠? 여러분, 니은은 방음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를 차단하는 건데요. 방음과 차단이 좀 차이가 있어요. 방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 교실 밖에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죠. 차단은 밖에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그래서 고속도로는 차단벽이라고 해요. 알죠?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쭉 벽친 거. 그 밑에 봤어요? 한번 지나가서 보세요. 새들 엄청 죽어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날려다가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철거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방음벽은 어떤 원리냐? 홈을 파가지고요. 그 계란 박스 있죠. 계란 박스. 홈이 파이 됐으면 소리가 가서 지들끼리 막 서로 섞여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위상이 서로 반대인 애들이 딱 만나면 상세 간섭을 하게 돼요. 방음의 원리입니다. 에어백. 여러분 에어백 본 적 있어? 보면 안 좋은 거죠. 에어백을 황천길 본 적 있어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도 그렇고요. 안전 매트리스 이건 어디서 쓰죠? 그 자살하시는 불 났을 때 고층 빌딩 앞에다 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니네가 가끔 한번 해보세요. 니네 위해서 뛰어내릴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고선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참 있으면 이제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밑에 매트를 깔아줄 거야. 대신 2층은 안 깔아요. 아닙니까? 2층은 누가 때려 떨어뜨릴 거야. 공권력 낭비시키지 말라고. 자, 여러분 요것만 한번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자료 2번 한번 보세요. FD 그래프 보이죠? FD 보이죠? 잘 들으세요. 저는 문제 세 줄만 딱 읽고 질문할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4초 때 속도 얼마겠습니까? 4초 때 속도요. 일단 여러분 이걸 PT로 바꾸잖아요. PT로 바꾸면 몇 참수 나올 것 같아요? PT로 바꾸면요? 2참수 나옵니다. 네. 적분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AT로 바꿔보세요. AT로 바꾸면 이 10N이 뭘로 바뀌죠? 5로 바뀝니다. F는 4명이니까. 맞죠? 그럼 5가 4초 동안에 5만큼 가속도가 변했다. 자, 그 평균 가속도가 0하고 5 사이가 2.5예요. 거기다 4초로 곱해보세요. 면적이니까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4초 때 순간 속도는 10인데 왜 10이라고 확인을 할까요? 처음 속도가 얼마니까? 그렇죠. 0이니까요.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처음 속도가 0이라 얘는 4초 때 순간 속도가 FT를 AT로 바꾼 다음에 면적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 숙제 꼭 해오시고요. 낸 숙제 안 한 사람들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기까지 숙제 다 55쪽까지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